이 통장에서 매달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달랐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여러 달이었습니다. 그 돈을 쓰는 사람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확인하자 은행은 문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돈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작은 방 책상 앞이었습니다. 통장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거래 내역이 찍힌 면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내려갔습니다. 날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액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연필을 들어 날짜 옆에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같은 날짜에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는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덮지 않았습니다. 다른 통장을 옆에 놓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같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3월 15일 5만 원, 4월 15일 5만 원, 5월 15일 5만 원. 며느리는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은 바뀌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금액. 며느리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15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다음 달도 펼쳤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표시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과 달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6월에도 7월에도 8월에도 빠짐없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통장을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은행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가방 안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봉투가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무엇을 물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은행 직원은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의 손이 몇 번 멈췄습니다. 화면이 넘어갔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직원은 반복된 날짜를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며느리를 한 번 봤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출금네요. 혹시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직원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네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고령자 계좌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직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금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치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직원은 추가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1년 동안 매달 같은 날 빠짐없이 5만 원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통장과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확인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며느리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은행이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과 서류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기록은 모두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메모란을 봤습니다. 글씨는 작았습니다. 흐릿했습니다. 한 번에 읽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동안 통장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봉투는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아래쪽에 줄 하나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9월 15일 5만 원. 그달에도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어머니는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나가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번호를 찾았습니다. 걸려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금융감독원 상담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본인 동의는 확인되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상담원은
은행 방문을 권했습니다. 필요하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며느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창구가 아니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출금은 모두 본인 명의입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 명의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ATM에서 직접 출금된 기록입니다. 어디 ATM인가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 근처 지점입니다. 직원은 다시 말했습니다. 보호자 확인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은행 밖에서 며느리는 멈춰 섰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ATM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ATM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랍이 아니라 가방 안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며느리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출금 기록을 한 줄씩 내려갔습니다. 날짜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1월, 2월, 3월, 그리고 9월까지 빠짐없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10월 15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은 이틀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뭐하니? 아무것도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다시 닫았습니다. 그날 하루 며느리는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집에 있었습니다.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오갔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며느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달력만 다시 봤습니다. 동그라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틀 뒤가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집안은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10월 15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서 있다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떨어져 뒤를 따랐습니다. 며느리는 부르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큰 길로 나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앞에 은행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ATM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계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의 손에 현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도 5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카드를 다시 넣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은행 밖으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은행 출입문이 여러 번 열렸다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10월 15일 5만 원. 그 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서 민원실 앞에 섰다.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몇 번이나 바라봤다. 가방은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잠시 뒤 며느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구 앞에 섰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며느리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통장을 두 손으로 건넸다.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요. 경찰관은 통장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천천히 한 장씩 넘겼다. 몇 장을 넘기던 손이 중간에서 멈췄다. 그날 처음으로 통장을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었다. 경찰관은 날짜를 하나씩 짚었다. 매달 같은 날이 반복되고 있었다. 금액도 같았다. 경찰관은 고개를 들고 물었다. 이 출금 직접 보셨습니까? 네. 본인이 출금한 건 맞습니까?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은 다시 통장을 내려다봤다. 아무 말 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앞쪽을 보고 다시 뒤쪽을 확인했다. 메모란이 있는 쪽이었다. 경찰관은 통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조금 앞으로 끌어당겼다.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살짝 기울였다. 경찰관은 읽지 않았다. 확인만 하고 있었다. 경찰관은 펜을 꺼냈다. 메모 옆에 작게 표시를 했다. 그리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묻지 않았다. 경찰관도 말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경찰관이 입을 열었다. 이 부분은 전에 한번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어떤 의미인가요? 경찰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통장을 덮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찰관은 통장과 함께 안쪽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며느리는 상담실에 혼자 남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렸다.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설명은 없었고 기다림만 있었다. 20분쯤 지났을 때 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관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통장만 들고 있지 않았다. 서류가 함께 들려 있었다. 경찰관은 자리에 앉아 통장을 다시 테이블 위에 놓았다. 메모란이 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맞췄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줄을 가리켰다. 이 문장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며느리는 통장을 내려다봤다. 글씨는 여전히 작았다. 하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관은 더 묻지 않았다. 설명도 하지 않았다. 통장을 며느리 쪽으로 밀어주었다. 내일 다시 오시죠. 며느리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통장을 받아 가방 안쪽에 다시 넣었다. 경찰서를 나서자 하늘이 흐려 있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잠시 서 있었다. 경찰관은 통장을 며느리 앞으로 천천히 밀었다. 메모란이 보이도록 펼쳐진 상태였다. 여기 적힌 내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며느리는 돋보기를 들고 통장을 가까이 가져왔다. 작은 글씨가 서서히 또렷해졌다. 메모란에는 매달 같은 자리에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대신 갚음, 아들 빚. 며느리는 다음 줄을 받고 그 다음 줄도 그대로였다. 통장을 넘겨도 문장은 바뀌지 않았다. 며느리는 말하지 않았다. 돋보기를 든 손만 멈춘 채
통장 위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경찰관은 다른 서류를 꺼내 통장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 주소 기억나십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달 이곳으로 가셨습니다. 경찰관은 출금 날짜와 메모가 적힌 줄을 같은 위치에 놓아 보였다. 날짜는 끊기지 않았고 메모도 비어 있지 않았다. 경찰관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했고 통장을 덮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 말만 남겼다. 며느리는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관은 붙잡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밖은 조용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다. 주방으로 가 밥을 짓고 국을 올렸다. 식탁 위에는 숟가락을 2개 놓았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며느리는 밥을 떠 어머니 앞에 놓고 국도 조용히 덜어드렸다. 어머니는 그릇을 들었다. 식사는 말없이 끝났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다. 수도를 잠그고 손을 닦은 뒤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놓았다. 다 갚으셨어요. 어머니는 통장을 내려다봤다.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잠시 뒤 어머니가 통장을 집어들었다. 마지막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10월 15일 5만 원. 어머니는 통장을 덮고 다시 며느리 쪽으로 밀었다. 어머니는 설명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며느리는 통장을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다. 저녁이 되었고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밥을 먹던 중 어머니가 말했다. 미안하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통장은 서랍 안에 있었다. 11월 15일에는 출금이 없었다. 12월에도 같은 날짜는 조용히 지나갔다. 며느리는 달력에 다시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고 텔레비전이 켜졌다. 소리만 흘렀다. 어머니는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불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집안의 일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평소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도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집안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다만 어떤 날은 다시 오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말하지 않은 선택 하나쯤을 안고 살아가니까 이 이야기와 함께 조금 더 천천히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셔도 좋겠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